제가 이번 사업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이 민간과학문화활동 지원 사업은 제가 잘 아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직접 처음 체험해 보면서 와, 그동안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심사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컨설팅 그리고 오늘 성과 공유회까지 사업 담당자가 보면 좀 귀찮거나 성가신 과정들이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사업을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특히 지난번에 이제 현장 컨설팅에서 이런저런 지적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 혼자 생각했던 방향과 재단에서 이런 어떤 사업의 틀을 좀 개선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적해 주는 과정들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과학문화융합포럼은 2008년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당시 이제 김우식 부총리께서 좀 총대를 메시고 과학문화계 또 예술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서 올해로서 이제 15년을 넘고 16년 차에 들어가는 상당히 오래된 기관입니다. 그동안에 저런 성과들이 있었고요. 저는 과제를 좀 양적 내용보다도 이제 질적 성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포럼 3번 하고 이제 확산을 영상과 디지털과 커뮤니티 중심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적 성과는 참석자 중에서 저렇게 달성했다는 거고요. 질적 성과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성과도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3번의 행사를 저렇게 진행을 했고요. 주요 산출물을 보시면 일단 겉으로 드러난 게 뉴스레터라는 게 있고 언론 보도라는 게 있고 인스타그램이 있고 포럼 자료집이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하고 동영상 만들고 카카오 채널을 개통했다는 좀 뻔해 보이는 내용들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좀 의미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과 사례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올해 화두로 삼았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담론을 한번 우리가 제시를 해봤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 AI와 웰리스라는 포럼에서 우리가 디지털 권리 장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김주환 교수께서 발표를 하신 내용이 디지털 웰리스 협회 행사로 확산이 됐고 그 뒤로 하필 정부에서도 이 디지털 인권에 대한 논의가 커져서 디지털 권리 장전에 대한 게 정부에서 채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우리 포럼이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확정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담론을 우리가 좀 처음 이야기를 해봤고 그게 확산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로 포럼은 지금까지 거의 단독으로 행사를 가져왔습니다. 과학기술계와 문화예술계를 합친 인사들의 단독적인 모임이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공동 개최를 많이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한국 디지털 웰리스 협회랑도 해봤고요. 다음에 미래학회하고도 지금 다음 포럼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융합포럼 유튜브를 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세종 테크노파크에서 내년에 좀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동 개최의 형태를 띠면은 이제 확산의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겠다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과 사례 3번째로 제가 들고 싶은 것은 그동안 이제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융합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만 이 융합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이 사실상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쭉 봐오면서 말로는 참 과학기술과 예술 문화를 융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만나서 교류하는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포럼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인데 어쨌든 저희 포럼은 이 과학 문화의 교류를 15년 넘게 계속 해왔고요. 주로 이제 문화예술 행사를 과학기술계에 소개하는 일방향 형태가 좀 많았는데 올해부터 이제 조금 확산이 됐습니다. 이제
문화예술계 미디어를 좀 전략적으로 섭외해서 과학기술을 오히려 이제 문화예술 쪽에 소개하는 방향으로 이제 역방향으로 우리가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하메리 대표를 좀 우리 운영위원으로 섭외하고 그분이 운영하시는 미디어 컬처램프에 인공지능에 대한 기사를 좀 많이 실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우리 과학기술 문화를 오히려 이제 예술 쪽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과 공유회라는 틀이 참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포럼도 성과 공유를 위한 또는 성과 확산을 위한 좀 패키지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플랫폼을 만들고 컨텐츠를 새로 만들고 채널을 새로 만들었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플랫폼 혁신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의 과학문화융합포럼은 홈페이지가 좀 고정형으로 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만날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한다 참여하세요. 그냥 일방형 홈페이지였는데 지금 회원들이 스스로 컨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자기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쌍방향 창구가 생긴 거죠. 예산 때문에 좀 고생을 하겠지만 지난 11월에 이 플랫폼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로 컨텐츠를 바꿨습니다. 컨텐츠를 바꿨다는 말은 뭐냐면 확산하기 위해서 대중이 원하는 방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만들었던 컨텐츠는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모아놓은 형태에 불과했다면 이제 대중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컨텐츠의 모양을 바꾸었습니다. 그 사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저희 유튜브에 이제 하나 2분 정도의 영상인데 앞부분만 인공지능 보겠습니다. 반도체를 설계하라고 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김정호 카이스트 석좌 교수가 최근 대학원 수업에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챗GPT로 설계하도록 시킨 결과 사람이 직접 설계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과학문화융합포럼이 최근 대전 UST 사이언스홀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김 교수는 인공지능 반도체와 슈퍼컴퓨터 패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미래의 무서운 건 뭐냐면 인공지능 코딩을 할 줄 아니까 자기가 자기를 짜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아요. 그럴 때 인간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전기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인공지능의 파워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네, 시간이 짧으니까 여기서 전력만 마치겠습니다. 공급해준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이 발표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전문적인 내용이 많았지만은 그걸 다 틀어주면은 너무 길어서 보지를 않으니까 2분 안팎의 영상으로 요약해서 소개하는 방식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올리는 게 두 번째 컨텐츠 혁신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걸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뿌릴까에 대한 고민이어서 그동안은 주로 뉴스레터를 뿌리는데 뉴스레터는 아시다시피 구독률과 개봉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다 스팸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카오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 채널을 열고 이분들이 쉽게 우리 홈페이지에 접근하셔서 저런 영상들을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과가 아직은 효과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부 사정으로 또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로 홈페이지 개편이 좀 뒤로 늦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과가 좀 늦긴 하지만은 짧은 시간 동안에 구독 숫자가 상당히 늘어났고 또 유튜브 히트 수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게 요겁니다. 자, 이것으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신히 시간 맞췄네요.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5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 가질 텐데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적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 포럼에 타겟으로 하는 참석자, 네. 예,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과학 기술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이었고요. 이분들이 이제 문화예술 분야의 리더들과 합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문가들끼리의 모임이었는데 이런 모임이 한 10년 정도 계속되다 보니까 좀 젊은 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확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과학문화 커뮤니케이터들 또는 예술 쪽의 커뮤니케이터들 이런 분야를 대상으로 좀 확산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일반 대중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좀 화살을 아무데나 쏘는 것 같아서 이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이쪽에 컨텐츠를 생산하는 분들이 앞으로 저희들의 타겟이 될 것입니다. 네, 타겟 그렇게 설정하셨는데 그 문화 커뮤니케이터나 이런 분들을 이제 실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어떤 방법들을 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애로가 뭐였냐면은 이 구성하신 주체 세력들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젊은 문화에 좀 상당히 둔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산시키기 위해서 인스타를 운영을 해봤는데 인스타는 구독과 그 확산 효과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방침으로 우리가 아직 젊은 층에 접근하는 노하우가 좀 부족하구나라는 걸 많이 절감을 했고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이걸 뿌리는 다른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까 유튜브로 영상을 이제 좀 짧게 만들고 이것을 그들이 좀 관심 있게 뿌리는 그런 작전을 펼쳐보자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학기술계에는 이게 뿌리는 효과가 조금 있는데 문화예술계에 뿌리는 효과가 좀 적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문화예술계 쪽 분들을 많이 우리가 접근하는 그런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저는 이 지금 성과면에서 네. 가장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지금 포럼 참석자 수하고 이 뉴스레터 이렇게 발행이 지금 50%하고 66.6%인데 이런 성과가 나왔을 때 이거를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노력은 혹시 하셨습니까? 저희 포럼이 이번에 좀 초점을 이제 좀 바꾸는데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많았습니다. 갈등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존에는 자꾸 종이로 현장에 불러 모으는 형식의 이제 확산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종이보다는 디지털로 바꾸자 또는 영상으로 바꾸자 이런 노력으로서는 이제 확산 그 타겟을 좀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설득하는데 좀 힘이 들었지만 지금 이제 지적하신 대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짧은 시기에 지금 아까 카카오 구독 채널도 확 늘었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 히트 수도 지금 이제 1,700 정도로 이 아까 보여드린 게 440, 450 한 건이 440, 450 히트수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포럼이 한 번 더 남았는데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 지금 만들어 놓은 이제 플랫폼에서 좀 확산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많이 보는 게 네. 지금 아까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공동개최 쪽으로 지금 네.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저는 그 예술 문화 쪽하고도 같이 해서 꼭 두 개만 할 필요가 없이 네네. 한 3-4개 정도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갖고 하면 네네. 저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두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예. 조금 안타깝게 생각한 게 예, 예. 지금 AI가 지금 2023년 주요 키워드였거든요. 네네. 우리 정부에 아니면 이 시대에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성과율이 적게 나와서 네네. 내년에 혹시 하게 되면 그런 쪽을 보완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는 한국시니어과협의 이태림입니다. 네. 좀 간단한 질문인데 선생님이 지금 과학과 문화를 융합시킨다 그러는데 문화는 어떤 분야의 사람들이 조인을 하게 되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두 굉장히 분야인데 그게 이제 어떤 분야의 문화인들이 과연 여기에 관심 갖고 예. 조인하는지. 저희 운영위원 중에서 이제 베세토 오페라 단장이신 이제 광화자 단장님께서 참 이제 음악계에 뭐 대표적으로 참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명옥 사비나 미술관 관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건설 쪽이나 무용 쪽도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이 참여 폭들이 상당히 넓어지다가 지금은 이제 잘 좁아지긴 했지만 저희들이 젊은 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 분야에 좀 젊은 화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발표를 하시기도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질문 시간은 다 되어서요. 첫 번째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과학 문화 분야의 거의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 순서로 이제 한국 시니어 과학기술인 협회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한국 시니어 과학기술인 협회 이태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PI로 이런 연구 그 구성원들이 되어 있고 저희 그 협회를 소개드리면 2016년에 창립돼서 2016년 7월에 과기정통부로부터 비영리 법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러한 그 과제가 지금 본 그 올해 수행한 과제와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이런 그 주제로 많이 그 컨퍼런스를 했었고요. 사이언스 소셜 콘서트라는 활동을 통해서 여러 그 최신 과학 그 분야 컨텐츠를 또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과학 꿈나무 육성 교육 사업 이런 것도 치중하고 있고 생활과학 교실 또 그 학교 밖 수과학실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뭐 이런 그 협회에서의 그 성과로는 이런 보고서나 이런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또 저희가 매번 그 과총으로부터 과제를 받아서 국회에서 포럼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발한 것은 이런 그 수과학실 프로그램이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 페이지처럼 한 페이지에 모든 컨텐츠의 내용을 전부 담아서 저기에 있는 QR 코드를 통해서 바로 강의와 또 이북과 또 강의 안내서 작년에 한 거는 수업 지도 안까지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행을 한 바가 있고요. 또 1년에 4번 그러한 그 개간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그 추진하기 전에 예전에 작년에 했던 그런 사업을 리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그런 결과를 우리가 도모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그 작년에 개발했던 거에 17,400건 정도의 클릭이 있었고 또 여기에서 탑 5는 어떤 주제인가 뭐 이런 거 또 성별 연령별 분포는 어떻게 되고 시청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분석을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 그 프로젝트 결과를 가지고 대중 강연도 하고 또 각종 과학 도서관에서 그 요청이 있어서 강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리뷰했을 때 그 저희가 클릭 수를 이렇게 리뷰했을 때 65세 이상이 80%를 시청하는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 장년층이 흥미를 갖는 토픽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봤고요. 5분 동안 강의를 했더니만 너무 길어가지고 이런 요청이 있어서 10분 간격의 짧은 동영상으로 이번에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속적인 또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았고요. QR 코드를 좀 더 적극 활용해서 접속력을 높이도록 하는 것, 또 올해 그 모바일 그 포털을 통해서 그 접속력을 높이고 블로그를 통해서 양방향 소통, 거기에는 이제 의견을 게시한다든가 질문 사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랙티비티를 거기서 도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그 자료를 가지고 과학기술 문화의 구체적 활동 영역에 이게 자세한 내용들 그걸 참고했고 또 2022년도에서 정부가 제안한 국가 전략기술 분야를 쫙 리뷰를 해서 어떤 토픽으로 강의를 할 것인가 또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그 과학의 이해, 과학의 대중화, 과학 참여의 그 레퍼런스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3대 전략과 10대 실천 과제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다음과 같은 14개 주제를 그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참여하시는 모든 분이 저희 그 한국 시니어 과학 기술인 협회 회원들이십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이렇게 핸들하기는 조금 어려운 분들이었지만 전부 해서 강의를 다 마친 상태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 즉 예년에 했던 사이언스 소셜 콘서트, 학교 밖 수과학실, 대국민 민간 과학문화 강연 이거를 총통틀어서 한 바구니에 넣어서 유튜브 채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강의 콘텐츠 탑재는 모바일 포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접속력을 강화 빠르게 접속할 수 있고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는 상호작용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는 다양한 대상의 그 접속을 도모하는 그러한 것을 예년과 달리 조금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모바일 포털의 첫 페이지인데 이러한 강의가 쭉 리스트업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북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그 동영상과 함께 이북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게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그 이북의 그 툴을 그 이북 플립
Build Builder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서 구입해서 사용을 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도모하고 사실은 이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페이지에 딱 모든 게 마스터 테이블로 딱 수록돼 있고 여기에 만족도 조사 설문지까지 수록이 돼 있는 그런 거라서 혹시 참고하시려면 제가 3장을 작년 거를 갖고 왔는데 요거를 이제 작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러한 과제를 수행을 할 때 주요 핵심 기술들에 대한 어떤 발전 방향 제시 저희가 1년에 한 번 꼭 국회에서 포럼을 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런 걸 제시하고 과학문화 활성화 확대 요구 또 과학문화의 어떤 역할이 어떤 것이 필요하다. 또 그런 소통을 위한 플랫폼이 어떤 게 다양한 그 플랫폼으로 델리버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걸 가지고 뭐 다음과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 이슈 발굴과 과학문화 확산 프로그램 을 통해서 국민의 과학문화 역량 또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과 시민사회가 어떻게 접점을 이룰까 이걸 확대하고 과학기술에 관심과 참여를 확대 유도하고 과학 마인드의 조성과 과학문화의 생활화 및 대중화를 도모한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몇 가지 인덱스인데 주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전번 프로젝트처럼 저희도 컨텐츠가 올라간 거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는가가 아주 주요 관심이어서 그거의 클릭수를 좀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양적 질적 목표가 그렇게 구체적인 클릭수와 만족도 점수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잡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2분 그 전문가분을 모시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복장이 저희 그 컨텐츠를 다 리뷰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복장이 너무 넥타이 와이셔츠 이렇게 일률적이다. 아주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PD한테 얘기해서 조금 의상을 좀 서포트 해달라 그래갖고 그 이후로는 좀 그게 반영이 됐고요. 또 강의 형태가 전부 앉는 자세로 한다라는 거가 조금 굉장히 드라이해서 서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또 말씀을 주셨고 강의 형식도 일률적으로 완웨이로 가는 것보다는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하고 이런 형식이 필요하다라는 게 아주 굉장히 유익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그날 미팅 하고서 이미 그날 녹화를 했는데 다시 한번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그거를 받아서 제가 답하고 이런 형식으로 약간 형식이 변화가 있어서 이게 아마 에듀케이션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에듀테인먼트라고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데 그 개념이 꼭 여기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그 내용들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수행을 했고 여기에서 만족도 조사와 홍보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수행이 되고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도 했던 거에 비해서 그 접속력을 높이는 방법 모색 또 사람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굉장히 접속이 쉽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모색 또 다양한 매체로 블로그를 통해서 인터랙티비티를 좀 도모하는 그 모색 뭐 이러한 것들이 올해 주안점으로 저희가 개발했는데 예산에 비해서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컨텐츠 수를 너무 많이 잡아갖고 야단도 많이 맞고 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잠깐 여기 지금 그 현황에서 지금 10월 20일까지 지금 목표율 같은 게 지금 하나도 여기다 작성을 안 하셔갖고 네네 죄송하게 그렇게 됐는데요. 컨텐츠가 이제 저희가 제가 방송통신대학에 37년 있어서 거기 그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좀 고화질의 그걸 작성하느라고 빈 시간 이런 거를 찾고 그러느라고 조금 지체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조금 목표 잡기가 이제 수행이 팍팍팍 진행이 돼야 되는데 PPT도 다 들어와야지 그 웹 디자이너가 이제 통일된 표준 형태로 바꿔 그러는데 그게 좀 지체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성과에 네. 이 책자 지금 72페이지에 보면 현황하고 달성률이 지금 빈칸으로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11월 말까지가 전부 지금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출할 때 당시에는 너무 저조해가지고 그게 아마 빈칸으로 제가 제출한 바. 시니어 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강의를 할 때 하면은 고등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골라서 해줘야 되는 그런 노력 같은 걸 조금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네네. 참 참고하겠습니다. 네, 많은
많은 노력하시고 있는 부분 확인했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것이 네. 이 시니어 과학기술인 협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시니어라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살리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어떤 그 AI라든가 최근의 이슈에 대한 영상들 올리시는 거를 지금 주제들을 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도 AI 쪽 같은 거는 많이 다루고 네, 있는데 그런 것들 대비해서 우리만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떤 거고 그거를 콘텐츠로 어떻게 과제에 어떻게 녹여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시니어니까 전부 거의 그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좀 연세를 낮춰가지고 현직에 있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분과가 8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는 IT 분야는 IT에 뭐 몇십 년 동안 이제 근무하시고 최근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 강의를 들어보면 굉장히 약간 시니어이시지만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그것을 갖고 계셔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겟 대상이 요번 그 연도에는 일반 대상을 하는 걸로 잡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러면서도 최신의 과학 그런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생활인으로서 알아야 될 교양보다는 조금 깊이 있는 그 정도 타치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글쎄 나중에 이제 결과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공중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한테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80세 이상이 굉장히 65세 이상이 막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사실은 시니어가 많다라는 거를 그 참고를 해서 좀 더 쉽게 눈을 맞춰주세요. 그거를 아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건 사실은 강의하는 분의 이해도와 그거를 어떻게 피드백 받아갖고 하느냐인데 그걸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대중이라는 거는 하여튼 공정에다 쓰는 거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초중고등학교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저는 막 일부러 새빨간 옷 입고 어린애 대상으로 자료 분석에 대한 거를 이제 어린이용 통계 패키지를 가지고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 올해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최신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돌아가는 최신 과학 분야 뭐 이런 거를 그냥 여기다 넣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잠시 아까 발표하신 그 유튜브들을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조금. 네. 근데 조회수가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발표하실 때 보니까 65세 이상의 분이 80% 시청했다는 네네. 의미가 결국엔 그 조회수가 상당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또 향후에는 그 대화형 형태로 개선을 네네. 한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개선 방법의 어떤 접근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네. 최근엔 그 아나운서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젊은 아나운서분이랑 같이 그 이슈를 던지고 그 이슈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태. 네. 그래서 젊은층과 뭐 노년층 또 장년층 누구나 다 같이 좀 뭔가 좀 재미있게 대화형 네. 형태로 가는 게 많은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고 있는 걸 봤는데 뭐 그런 것도 조금 더 가미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나운서 한 번 모시려면 엄청 인력비가 셉니다. 저희 아나운서 거의 볼런티어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제일 좋은 거는 네.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PD가 자기가 목소리 넣어서 질문을 던지고 근데 그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약간 흐트러진 거죠. 근데 더 좋은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컨설팅 해주신 곽 선생, 곽 대표님께 아주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그 다음 순서로 세 번째 발표 대한지질학회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지질학회 박정웅입니다. 저희 제목이 과거와 미래로의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지질학자입니다. 제가 2011년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전국에 있는 지질학자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대상이 학생입니다. 일반 대중이 아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질학에는
현재는 과거를 아는 열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알게 되면 과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동시에 현재는 미래를 알 수 있는 열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구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현재 지구 환경을 좀 제대로 인식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게 아마 결국은 그 지질학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지질학회는 내년에 부산에서 세계 지질과학 총회가 열립니다. 지질학회 창립 처음입니다. 아마 6천 명 정도의 해외에서 그 많은 지질학자들이 참여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에는 한 10년 전에 국가지질공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국립공원과 함께. 그래서 이 국가지질공원을 활용해 가지고 그 많은 학생들에게 지구에 대한 그 이해를 넓히는 게 이 그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가이드북을 만들었기도 했지만 그 지역적으로 또는 어려운 지역들도 많이 있어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재 서울에서 사용하고 있는 책을 아침에 나오다가 그냥 몇 권 들고 나왔었거든요. 한번 둘러보시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아마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돌려봐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과학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두 번째 토요일에 찾아가는 지질학 탐사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대중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잘 되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 이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지질공원을 포함해서 천연기념물의 지질유산이 있고 곳곳에 많은 명소들이 있습니다. 그 명소들을 찾아가서 거기에 담겨있는 지구 이야기를 들어보자 라고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개발한 자연탐사 활동을 학생들한테 직접 경험하게 하고 전문가들은 도대체 이 지구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할까, 이걸 학생들이 직접 해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구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가 있고 과학문화도 훨씬 더 대중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야에서 만나는 이러한 어떤 지층이나 화석 등을 통해서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그런 경험이 결국은 사회에 나갔을 때도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과학교사를 위한 그 프로그램으로는 무등산 세계지질공원에서 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의 대표자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무등산 주변에 있는 지층과 화석 등등을 관찰하고 토론하는 1박 2일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동안에 늘 같이 활동했던 제주도 팀이 현지 사정으로 그 현지 교육청 프로그램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탐사 장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이 국가지질공원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책자도 그 화성지질공원인데 아마 화성지질공원이 올해 말쯤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보통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본부에서 나눠드린 책자에 보면은 뒤쪽에 2016년부터 22년까지의 자료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 그 학회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4번이 있네요. 제가 제 기억으로 한 10년 정도 하는 동안에 2-3번 정도를 빼놓고는 거의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참여했었습니다. 학생들이 그 야외에서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야외에서 처음에 저희가 이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야외에 나가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문제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학생들이 여기에서 무엇을 찾아낼 것인가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10여 년 전부터는 거의 얘기를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결국은 그게 나중에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의 성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건 인천 전남팀의 모습이고 강원 울산팀, 경기 서울,
서울, 연천, 일부는 교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돌려보신 그 책자의 경우는 가장 퀄리티가 높은 자료입니다. 이건 한 20년 정도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개발하고 수정하고 개발하고 수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그 자료는 우리나라의 모든 지질 명소가 이렇게 돼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었으니 이렇게 해달라. 각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안 된 지역은 올해도 이제 자료를 개발한 지역이 울산과 인천 지역인데 여기의 경우는 또 이번에 처음 한 두세 번 하긴 했지만 아직 제가 볼 때는 완성도가 좀 덜 높습니다.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보 성과입니다. 재단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아주 서투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봤지만 하여튼 어쨌든 올해는 인스타그램이나 또 각 지역별로 연구회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 연구회에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오른쪽처럼 울산 지역에서는 지역 신문에서 이런 보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뭐 유튜브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이 프로그램에서 거기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벅찰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리고 이제 대중을 찾아가는 지질학 탐사는 올해 경우에 내년에 그 지질 IGC가 열리는 부산의 백스코에서 이런 그 부스를 운영해 가지고 거기 찾아오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또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부산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뭐냐면 부산에 있는 암석들을 준비해서 그 암석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근데 저도 저걸 가져왔거든요. 만들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부산에는 이런 종류의 암석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부산에 가서 이걸 제대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 지금 왼쪽에 8개 정도의 부산에서 주로 나오는 암석을 준비해 놓고 뒤쪽에 제공하는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찾아서 붙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액자처럼 되어 있는 곳에 넣어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앞으로 이걸 여러 지역에서 해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어떤 곳에서는 변성암, 화성암, 퇴적암을 가지고 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한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이 프로그램에 왜 참여하게 됐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 지질학에 관심이 있어서 또는 현장 교과서나 그림에서만 보던 지층이나 화석들을 직접 보고 싶어서 또 장래 희망하는 직업군이 관련이 있어서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등등 이와 같은 얘기를 많이 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탐사가 본인에게 도움을 됐냐라고 물었을 때는 거의 100%에 가까운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었고 도움이 됐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다시 해보고 싶냐라고 했을 때도 역시 비슷한 답을 했습니다. 이건 남쪽에 있는 어느 지역의 예고요. 이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의 반응인데요. 여러 개 문항 중에서 일부만 오늘 보여드릴 것만 일부만 좀 선택한 건데 이걸 저희가 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의 피드백입니다. 내년에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무엇을 더 채워야 될 것인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매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생각할 때 과학적 이해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과학적 이해 향상에 도움을 준 정도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책에서만 봤던 것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건 특히 선생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게 했다. 어떤 질문을 많이 하면서 답을 하게 하고 옆에 있는 친구 얘기를 듣게 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뭐 학생들이 생각했던 것들하고 비슷했는데 특히 참가하기 전에는 공룡알 화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는데 직접 활동하는 후에서 보니까 직접 그걸 관찰했던 것도 좋았지만 모든 것들을 능동적으로 참여한 게 굉장히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아까 두 번째 점수를 얻었는데 되게 이제 저희에게 할 얘기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저희한테 한 얘기는 홍보 확산에 좀 노력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행사 규모에 비해서 창의재단의 지원금이 굉장히 부족하다. 저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의재단에서 주는 지원금으로는 저희가 한 60~70% 정도를 충당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다른 기관에서 지원금 일부 받아서 하여왔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이 계속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 창의재단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또 어렵게도 하긴 할 거예요. 지원이 부족하면. 그런데 우리의 그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비해서 좀 더 운영 비용이 좀 증가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저 지금 나눠주신 화성 자료집은 정말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저 넘겨보면서도 느꼈는데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저런 자료집들을 접하게 되는데 정말 퀄리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전파되면 좋겠고요. 그 아까 홍보 부분 요구도 많이 받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이제 아이디어여가지고 제가 꼭 제 생각이 맞다는 생각은 아닌데 저는 요즘 제 개인 생각이지만 저도 이제 제가 하는 일 쪽에서 홍보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어떤 생산자들끼리 만든 거를 자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홍보를 하자라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인스타 뭐 여러 가지 시도하는데 이것이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 생각해보고 제가 이제 가설로만 갖고 있는 건데 만드는 과정에서 참여를 시키면 어떨까. 사실 요즘 관심사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다수를 확보한다는 건 어려운 것 같고 소수의 정말 열정 팬을 확보해서 그들로 입소문이 또 나는 거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즉 자료집 만드는데도 수십 년 동안 디벨롭 시켰듯이 홍보 분야도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시면서 아까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학생들이 맨 처음에는 공룡을 보고 싶어요 했지만 막상 즐거웠던 건 자기네들이 직접 인발부된 걸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과 아니면은 이 자료집을 개선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을 관여를 시켜가지고 그 자료집부터를 같이 만들면 학생들도 아마 그 자체가 재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어떤 경력적인 성과로서도 잡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인센티브도 있는 거고 즉 내가 만든 거를 실제 하는 거 즉 과정의 참여로 하면은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견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북을 개발해서 학생들하고 그 이북을 활용하는 수업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학생들 중에서 디자인을 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특정 지역의 지질공원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는데 그쪽에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고 거기는 그 어떤 부산이었는데 곤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브로치도 만들고 굿즈도 만들어내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얘들은 뭔가 방향만 지어주면 굉장히 뭔가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에 도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 가지 조금 의견을 주고 싶은데요. 네. 지질 쪽에 보면은 별과 함께 조금 학생들이 조금 매니아층이 있는 그런 테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중화 쪽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초중고 선생님들을 네. 더 많이 학회로 끌어들이고 네. 학회에서 그 선생님들이 학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네. 많은 지원을 네. 또는 이런 가이드북 같은 거를 이렇게 전파를 하면은 그분들을 계속 조금 독려하고 포섭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네. 많이 하시면 네. 저는 지금 이거 발표 내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역시 조금 고득점 할 만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선생님들을 더 많이 학회로 끌어들여 갖고 그분들을 네. 더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좀 이제 끌어왔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참고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잘 들었고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실 때 홍보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실적 지표 보면은 뉴미디어 과학문화 확산도 좀 부족하고 탐사 인원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네. 아마 이게 이후로도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딸이 초등학생 3학년인데 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좀 콘텐츠를 단순화해서 네. 체험을 시키는 것도 네. 참여 인원을 늘리는 방법일 것 같거든요. 네. 중고등학생은 솔직히 요즘에 학원 다니기 바빠가지고 이런 야외로 돌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네. 초등학생들은 엄마들이 찾아갖고 콘텐츠 만들어서 막 체험을 시키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마다. 네. 그래서 좀 콘텐츠를 단순화시켜서 애들이 흥미 유발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드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네.
그 체험 나갔을 때 아까 사진만 찍으셨는데 네. 동영상을 찍으셔서 그냥 올리셔도 그냥 그 자체로도 홍보 영상이 되거든요. 네. 굳이 돈을 들여서 만드시는 것보다 네. 그냥 체험하는 거 거기서 뭘 찾았다 이런 아이디어를 볼 수 있는 정도로만 만드셔도 네. 충분히 홍보 영상으로서는 네.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네.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좀 자신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만들었는데도 이건 영상의 퀄리티가 높아야지 그냥 우리가 활동하는 것만 보여주면 너무 우리의 성의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일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까지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가 해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가 간단한 게 있는데 샘플 안석을 어떻게 구하시는지 질문이 왔습니다. 지금 이거하고 별로 관계없는 얘기죠? 아까 그 부산 암석 그거요? 네네. 그 전문 업체가 있어요. 아까 그 앉아 계신 분이 그 부분 부산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뭐 전국적으로 산지들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연락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별로 비싸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해보시면 의외로 재밌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금방 그 주신 의견 관련해서 네. 그 저희가 뭐 청소년 대장정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는데 네.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그 참여하는 학생들을 조를 짜가지고 네. 맨 마지막 시간에 만들어진 본인들이 영상을 만들게 해가지고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 가지면 굉장히 의미도 있고 그 나름대로 그런 콘텐츠들이 또 요즘 인기가 있거든요. 억지로 만든 콘텐츠들보다는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지정과제 마지막 발표로 한국생물공학회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물공학회 봉선주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과제는 바이오 경제 시대를 준비하는 BT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주제로 잡았고요. 순서는 저희 한국생물공학회 소개, 그 다음에 BT 커뮤니케이션 과제 참여 동기, 그리고 과제 활동 내용 및 성과, 향후 추진 방향, 참여 의미 소감 이렇게 5가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생물공학회는요. 설립이 1984년도에 설립된 꽤나 오래된 학회입니다. 그래서 학술진흥법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학술단체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생물공학 전문가 만여 명의 개인 회원이 있고요. 100여 기관의 단체 회원이 활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학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영상 관련해서 전문 스튜디오와 이제 협력 촬영을 하고 있고요. 또 콘텐츠별 매뉴얼을 구축해서 아무래도 꾸준히 이 활동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과제를 참여하게 된 동기는 BT 커뮤니케이션을 3가지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아하바이오, 함께바이오, 알려바이오 이 3가지입니다. 딱 봤을 때는 이게 뭐지 하지만 우선 아하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과학 그 전문 커뮤니케이터 양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바이오는 맞춤형 진로지도 프로그램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알려바이오는 온라인 기자단입니다. 아하바이오부터 왜 참여했냐고 보시면은 우리가 대중을 대상으로 양질의 과학 콘텐츠가 굉장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좀 적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에 따른 공급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가 과학자들이 본인의 연구에 몰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본인의 업무 중에 10%를 지식 확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사명감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에서 저희가 이걸 참여하게 되었고요. 또한 이제 맞춤형 진로 지도인 함께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새는 이공계 진로가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까지 막 많다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다들 이과 가면 의사 되나 이 정도만 알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분야를 진출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진로 맞춤형 이제 컨설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기자단인데요. 이거는 사실 전문가인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직접 과학 분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자단을 모집을 해가지고요. 직관적이고 쉬운 기사, 어떻게 보면 재밌는 기사 이런 거를 해서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양적 성과, 질적 성과, 기타 성과 등을 있고요. 저희가 아하바이오 과학 커뮤니케이터 양성부터 그 과제 활동 내용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태현입니다. 오늘 과학서적 저자와의 만남의 일환으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학서적 관련 책을 몇 권 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출판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은 냄새와 맛의 과학. 그래서 냄새하고 맛의 조금 과학적인 측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제 지금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요, 그 전문가 집단의 양질의 과학 컨텐츠를 만들어 공유하는 것을 하는 그 아하바이오에서 그 강연의 인트로 잠깐 보여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이 과정에서 전문가 분들을 그 동영상각이 전문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이렇게 아까 좀 양질의 컨텐츠가 있었고, 저희 지금 영상 4편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 그 서적 저자의 만남, 그다음 인공 대체육, 그다음에 바이오 파운드리도 있다. 그리고 바이오가 AI를 만났을 때 이 4가지 주제로 지금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 외에도 질의응답식으로도 진행을 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인터뷰쇼 좀 다양한. 네, 교수님 오늘 너무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2년 전에도 교수님께서 하신 레드바이오에 대한 강연을 너무 재미나게 들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은 저희가 궁금해했었을 이야기를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아까 중간에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냄새의 수용체에 이제 그게 바인딩을 해가지고 실제로 신경세포를 따라 전달돼서 간다라고 하는 걸 전기줄을 통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설명은 정말 초등학생들도 정말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네, 쉬운 좋은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총 교수님께서 지금 한 30분 정도의 강연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결국 이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어떠한 주요한 메시지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과찬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냄새하고 맛의 과학이라는 제목의 책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냄새하고 맛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알려진 게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교과서나 책에서 배웠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연구 분야가 이 분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쉽게 알릴 수 있나, 뭐 이런 취지에서 이런 책을 저술을 하게 됐고요. 이 책을 통해서 뭐 전하려는 메시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냄새라는 것도 맛이라는 거가 화학적인 분자가 원인을 제공을. 더 궁금하시면 영상 저희 유튜브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슬아슬하게. 네, 저희 이런 이제 영상 좀 어떻게 양질의 영상을요, 다양한 이제 일반인 대상 행사 시에 강연 자료로 활용하고 배포하고 있고요. 또한 그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에서도 이제 이 영상 자료가 청소년들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함께 바이오인데요. 이건 맞춤형 진로 지도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것은 전국 2,386개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했고요. 2달간 9개 학교를 접수했고, 소외지역 그리고 공립학교 위주로 선정을 해서 아무래도 한정된 예산 때문에 3개 학교를 선정을 한 다음에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고, 또 이제 과학 분야 강연 및 전망 소개, 그리고 관련 분야 질의응답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학교로는 근화여자 고등학교에서 진행을 했고요. 네, 이렇게 설문조사도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등촌고등학교에서도 진행을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마지막으로 창녕 옥야 고등학교에서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평균 4.66점으로 꽤나 높은 편이었는데요. 여기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네, 8번에 가장 높았던 게 과학자로서 미래와 전망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나요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추후에 저희 메일로 그 교수님들한테 이제 계속 연락이 오는 것들을 계속 피드백하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과학 기자단인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 어떤 프로그램에 직접 과정에서 참여를 하면 더 많이 홍보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학 컨텐츠를 전문가들이 정말 각 잡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과학 학생들이 자기가 관심 있고 재미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홍보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50명의 커뮤니케이터 학생들을 모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159개를 게시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웹툰, 카드뉴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자기 SNS에 확산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자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쓰기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잡지교육원과 협동해서 교육자료 한 건을 배포했습니다. 네, 활동 중 빠른 문의응답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는 그 자체 평가 역량을 강화할 거고요. 또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를 검열을 할 거고 이게 업로드를 하잖아요. 대외적으로 계속 공개를 하면서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 이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여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저희 학회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되게 다양한 과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분들이 참여할 때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또 함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진로에 고등학생들이 의욕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현장에 갔더니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 제가 이 분야 전공을 했는데 제가 안 맞으면 어떡하죠? 이런 여러 가지 현장의 고민들을 많이 듣고 실제 그 현업분들이 답변을 해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알려바이오 온라인 기자단 통해서 웹툰, 카드 영상, 카드 뉴스 영상 좀 쉽고 재밌는 콘텐츠 통해서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점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 5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함께 바이오 할 때 그때 현장에 등촌고등학교 현장에 참여를 했었는데 정말 좋은 애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요즘 고등학생들한테 질문 받기가 한일의 별따기거든요. 근데 질의응답도 아주 좋은 그런 현장이었었고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그 아하 바이오에 보면은 첫 번째 카테고리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양성이라고 해놓고 네. 그 발표 내용은 주로 그냥 과학 콘텐츠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과학 커뮤니케이터 양성 관련해서 선배로는 어떻게 했고 어떤 교육을 시켰나 혹시 그런 것 좀 추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우선 적극적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터를 우선 발굴을 해서 학회 측 안에서도 저희 학회 회원 안에서도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 그리고 소통에 조금 의욕을 조금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걸 제안을 드렸고요. 아까 운영 매뉴얼을 저희가 카테고리별로 다 개발을 했다고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대상으로 고등학생 대상으로 첫 번째로는 쉽고 요새 트렌드에서 쉽고 간단한 바이오 관련 컨텐츠를 알려주시고 또 각자 이제 몸담고 계시는 그 대학교 진로 탐색 분야에서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애들 공부하면 되는지 이런 게 체계적인 운영 매뉴얼을 먼저 드리고 나서 본인이 PPT 같은 자료를 저희한테 먼저 주셨고 그리고 학교 측과 소통을 해서 이 정도 과정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발표를 하면 좀 유익할 것 같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그래서 조금 커뮤니케이터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듣는 자의 눈높이에서 받을 수 있는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이미 전문적으로 완성된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내용에 금방 말씀하신 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네. 운영 매뉴얼을 이제 사실 서류다 보니까 그거를 먼저 드린 것보다 우선은 우리가 사진을 많이 찍어서 그걸 PPT 자료화했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전문가들인가요? 아니면 비전문가들인가요? 먼저 첫 번째 알려드린 아하 바이오는 전문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문 스튜디오에서 강연하고 인터뷰 형식으로 그거를 이제 촬영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에 50명 발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는 마지막에 알려바이오인 기자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한다는 점에선 둘 다 공동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첫 번째는 전문가 집단이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는 거고, 마지막은 그 대학원이나 대학교 학과 수업을 그 분야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이지만 그 분야의 그 전문성을 가지고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의 온라인 기자단들을 섭외한 것입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냥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이 집중과제가 뭔가 했더니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그 다양한 접점을 개발하고 대중과 소통을 활성화한다라고 했는데 크게 네 가지 지정과제에 대해서 보면 사실 골고루 지정은 하신 것 같아요. 융합도 있고 지질도 있고 BT도 있고. 근데 제가 스스로 계속 질문했던 것은 이제 그냥 일반인이나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유료인가 무료인가 이런 걸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문화활동 지원 사업의 취지가 뭔가 베이스를 깔아주는 일이지 항상 지원을 하시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해서 지원 사업이 어느 시점인가는 끝날 수 있는데 그럴 때 적어도 BEP는 맞추시는 어떤 설계 하에 사업을 하시는 건지 아닌지 계속 궁금은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 그런데 그런 유료화를 했을 때 경쟁력이 있으신 컨텐츠도 있고 없을 것 같은 컨텐츠들도 있어서 그것을 좀 더 향후에는 좀 가려서, 그러니까 유료화에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하고 무료만 해야지 경쟁력이 있고 그런 데는 지원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거를 잘 안배를 해서 지원을 좀 더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4개의 프로젝트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원수가 유튜브나 SNS 채널이 굉장히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직접 참여하는 것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소수만 참여하신 것 같아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은 고민을 좀 재단에서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뭘 덧붙여야 되나는 좀 궁금하긴 한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4개의 과제들이 각자 다 열심히는 하셨는데 강의 대상이라든지 그 수혜 대상이 적절하게 선택이 됐는가는 좀 궁금점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보면 한국 시니어 과학기술인 협회 어떻게 보면 이제 강연자들이 시니어 분들이시고 시니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관점에서는 되게 좋은데 초등학생을 시니어들이 컨택을 해서 어떤 강의를 한다가 그 적절성이 있는지는 조금 궁금한 점이 있고요. 요 한국 시니어 과학인 협회를 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부분들도 비슷한 궁금점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더 이후에 사업을 기획하신다라고 하면 그 수혜자 대상자를 더 고민을 많이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오늘 4개 그 지정 과제 발표하신 분들이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돋보였고요. 그 예를 들어서 과학문화융합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그 문화예술 행사를 과학기술계와 접목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들어왔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그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줌이나 웹엑스 활용을 좀 더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시니어 과학기술인협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제 선정을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대중이 관심 있는 부분을 선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노력이 돋보였고요. 다만 이제 대화형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질학
지질학회나 생물공학회 같은 경우도 그 일반 학생들이나 참여인의 능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눈에 들어와서 좋았다라고 생각되고, 다만 이런 학회나 그 일반 학생들이 이런 학회 참여할 때 예를 들면 세계 지질과학 총회가 내년에 일어나는데 중고학생들 섹션을 따로 만들어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들을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평소 관심이 적었던 부분이나 이해하기 어렵던 부분들을 쉽고 재미있게 접근들을 잘 하고 계셔가지고 과학문화 활성화에 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 보고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그 아까 세 번째 지질 쪽 발표할 때 드렸던 게 제가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홍보가 가장 어려운데 같은 고민을 하면서 그 과정 중에 참여한 사람들이 열정적인 팬이 되는 게 요즘 시대에 가장 좋은 홍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소속 기관에서 과학기술 정책 쪽 수립하는 일을 하는데 그 저희 쪽에서 만든 결과물을 맨 마지막에 전문가들에게 공청회를 하는 방식도 있고 과정 중에 참여하신 분들과 계속 디벨롭해가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방식이 되게 생산적이고 그분들도 더 열정적으로 내년에 어떤 거에 더 그쪽에서 먼저 참여하고 싶은 의향을 비추시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요즘 시대에는 후자의 방식이 더 잘 먹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행정적인 것 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현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제목이 성과 공유회잖아요. 그래서 이 성과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10월 10일까지도 있고 10월 20일까지도 있고, 근데 오늘이 지금 11월 2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제가 그렇게 뭐 100개, 200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조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더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현황 자료가 뭐 11월 10일이라든가 한 10일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작성자 측에서는 이거를 제일 마지막에 작성을 해서 이 페이지를 제일 마지막에 작성을 해서 이렇게 창의자전에 제출하는 그런 방식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과를 잘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이걸 조금 업데이트를 조금 한 달 전 데이터가 아니고 10일이나 20일 전 데이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거예요. 조금 행정상으로. 그렇지만 여기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